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전국민 법 선생님,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법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정말 세간의 화제입니다. 20대 여성이 건네 음료를 마신 채 모텔에서 숨진 남자들, 그 사건입니다. 먼저 이 모텔 연쇄 사망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잘 아시다시피 20대 여성입니다. 자신이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음료에 섞어서 피해자에게 건넸죠. 남자들이 사망했어요. 상해치사 혐의로 현재 구속이 됐어요. 1차 범행은 지난해 12월 남양주 카페 주차장 상해에 그쳤고 2차 범행은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을 사망하게 했고요. 3차 범행은 또 다른 남성을 강북구의 모텔에서 사망하게 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사망한 남자에게 보낸 마지막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이 남성의 카톡이에요. 지인과 오늘 방 잡재, 고기 맛집이 있는데 배달 전문이라고 방 잡고 먹재. 그러니까 그 여성이 숙박업소에 가자, 모텔에 가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대목이고요. 범행 고의성과 관련된 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 지인, 두 사람 과거 술자리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 친분이 깊은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보시면 연인 사이도 아니었다라는 얘기고 네. 이 범인인 여성이죠. 20대 여성이죠. 적극적으로 친하지도 않은 남성들에게 어떤 범행의 고의성을 갖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숙박업소를 유인을 했다라는 유추가 나오는 대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섭네요. 이게 보면 자기가 처방받던 약을 갖다가 이제 음료수에 타서 줘서 사람을 이제 실신하게 만들고 결국 죽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한 건으로 끝났다고 하면 뭐 약간 뭐 실수인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 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건에서는 사람이 다쳤었고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건에서는 자기가 주는 약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경찰에서는 지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보도에 나오는데 이거를 상해치사로 볼 건지 살인으로 볼 건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살인죄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진술 뭐 이런 거보다 일단은 부검입니다. 부검. 예. 그 살인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뭐가 피해 진술을 하냐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몸이 피해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부검을 해보면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약물 때문이라면 어떤 약물 때문인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많이 먹도록 이 가해 여성이 만들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일 만큼의 강렬한 동기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니면은 돈을 바라고 죽인다거나 아니면 치정의 이슈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든가 이런 식의 강렬한 범행의 동기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보통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술자리에서 한 번 만난 사람을 모텔로 불러서 뭐 고기 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죽인다? 이게 되게 미스테리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약물을 어떻게 먹였는지를 봐야 할 것이고 이 정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범행에서 이미 사람이 크게 다치는 걸 봤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범행에서는 적어도 이건 살인으로 우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이건 뭐 보도만 보고 하는 이야기라 정확한 얘기는 잘 모르겠고 이제 경찰에서 좀 부검 결과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하다 보면 범행의 고의라든가 이런 걸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봤을 때 범행명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이 여성에 대한 신상 공개가 현재 어렵다라는 얘기도 뒷말이 많습니다. A 씨는 의견 충돌이 발생해 잠재우기 위했다. 죽일 의도 없었다라고 혐의 부인하고 있어요. 신상 공개 심의 대상, 살인죄가 명확하고 수법이 잔인해야 한다라며 경찰은 아직 신상 공개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건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 공개라는 건 이제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면 되냐면 이 사람 얼굴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정도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과실범 같은 거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해치사로 의율했잖아요. 상해치사는 과실범이거든요. 사람을 다치게 하다가 과실로 죽었을 때 상해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해서 과실범이기 때문에 살인죄로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그때 신상 공개됐군요. 살인죄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여러 명을 죽인 거잖아요. 이 죄목이랑 같이 간다. 그럼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 되게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 국민한테 신상을 공개한다. 이게 약간 가혹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계는 수사 단계잖아요. 수사 단계다. 수사 단계에서는 네.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개인의 신상을 함부로 공개한다는 게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살인인가 이런 것도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현 상태는 공개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연쇄살인으로 보이는 정황도 많기 때문에 네. 경찰이 정확한 이 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이후에 죄목은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네, 김우석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